다음 데모를 위해 먼저 설정된 모든 필터를 제거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심층 분석 유형들을 다루기 전에 두 가지 개념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그중 하나는 화면 우측에 있는 매트릭 패널로서 이렇게 확장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기능은 기본으로 제공되는 것이며 따로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매트릭에서는 이벤트 목록과 프로세스가 완료될 때까지의 처리 기간, 인접한 이벤트 간의 시간 차이, 비용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며 이벤트 목록은 워크플로우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벤트 유형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매트릭이나 히스토그램 뷰 중 어느 것이든 더 자세한 정보를 보기 위해 팝업 형태로 확장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처리 기간을 클릭하면 모든 청구권들이 처리되기까지 걸린 시간과 관련된 히스토그램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기서 최소 처리 시간, 평균 처리 시간, 최대 처리 시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슬라이더를 조절하면서 특정 시간 기준 이상 또는 이하로 처리된 청구권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왼쪽 슬라이드 바를 35일로 설정하면 35일 이상의 청구권이 전체의 10%임을 쉽게 알 수 있죠. 현재 필터가 적용된 데이터셋에서는 35일 이상 걸린 청구권이 전체의 10%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히스토그램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더 깊은 수준까지 분석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히스토그램 내에서 데이터를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 데이터를 손해 사정사별 청구권 처리 시간을 분석하여 그 성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 처리기간 관련 히스토그램이 각 손해사정사별로 표시되고 있는데요. 그래프를 보면 전반적으로 각 손해사정사의 처리 시간은 비교적 일관된 분포를 보이지만 오태성, 이주희, 김형준 손해사정사의 처리 시간 분포가 확실히 다른 유형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이를 좀 더 살펴보면 전체 손해사정사의 평균 처리 기간은 23일인 반면 오태성의 경우 평균 3개월 13일, 이주희인 경우 약 19일, 김형준의 경우 약 18일이 소요됨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이주희, 김형준 사정사의 경우 처리기간 패턴은 복잡한 반면 처리기간은 평균 이하이므로 이 두 사람은 처리기간은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왜 이렇게 복잡한 패턴이 있는지는 다른 타임라인 분석 기능을 통해 그 원인을 분석하면 됩니다. 여기서 관리자는 평균 처리 기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리는 오태성 손해사정사에 대해 그 이유를 찾고자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데이터를 필터링한 후 이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타임라인 분석을 하면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그와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그가 최근에 어떤 업무를 담당해왔는지를 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이 매트릭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내비게이션 판넬로 가서 이번에는 병목 현상 분석을 하겠습니다. 병목 현상 분석을 하기 전 병목 현상 데모를 위해 이전에 적용하였던 필터를 삭제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처리 기간은 매우 관심 있는 지표이고 시간 흐름에 따라 처리 속도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그러나 병목 분석은 시간이 실제로 어디에 많이 소요되고 있는지를 훨씬 더 세분화된 수준, 거의 태스크나 프로세스 세그먼트 단위로 나눠서 보여준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이점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프로세스를 개선할 때 각 처리 단계 중 어디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병목 현상 분석은 바로 이런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합니다. 즉, 특정 이벤트에서 다음 이벤트로 이동하는데 타임라인 건수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고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 중요한 지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전환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타임라인당 발생 빈도는 얼마나 되는지, 해당 단계나 세그먼트를 실행하는데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리는지,
각 단계에서 소요된 총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또 전체 청구 처리 시간 중에서 이 단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분석이 별도의 설정 없이 자동으로 제공된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병목 분석뷰에서 사용자가 해야 할 일은 단지 총 소요 시간 비율 기준으로 정렬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된 프로세스 단계들을 순위별로 정렬한 리스트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 관점에서 때로 우리는 보다 많은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종 검토 준비에서 청구 접수까지 평균 43시간이 걸린다면 이것이 과연 이렇게 오래 걸려야 하는 작업일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여기서 우리는 해당 단계를 자동화하는 등과 같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본 데모에서는 현재 43시간이 걸리는 전환 시간을 내부에서 설정한 목표 시간인 평균 34시간으로 가정하고 이를 여기 뉴 타임 필드에 입력하겠습니다. 여기서 타임라인 도구는 가정 기반 분석을 자동으로 시행하는데 이 개선을 해당 프로세스 단계에 적용하면 무려 17만 3천 시간 이상의 시간 절감 효과가 가능하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병목 분석을 시간 매트릭뿐만 아니라 비용 측면에서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즉, 프로세스에서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도 개선 노력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프로세스 내 각 단계별 비용을 분석하기 위해서 병목 현상 분석 항목 중의 하나인 이벤트 비용을 선택합니다. 비용 정보와 관련하여 우리는 앞에서 본 경로 분석에서 뿐만 아니라 매트릭 히스토그램에서도 비용 정보를 볼 수 있었으며 지금은 병목 분석에서 이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의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이 비용 정보를 어디서 가져오는 건가요? 입니다. 비용 관련해서 최초 준비한 데이터셋에 비용 데이터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이를 계산할 수 있도록 타임라인 도구는 각 이벤트별 비용 설정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사용자는 단순 또는 상세하게 비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셋에 각 이벤트 실행 관련 비용 칼럼이 없다면 설정란의 비용 구성 화면에서 원하는 모든 이벤트에 대한 비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서 고정 비용을 선택하면 특정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입력된 비용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즉, 어떤 이벤트를 수행할 때마다 여기서 설정한 비용 X가 자동으로 반영된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비용 계산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벤트에 대해 처음에는 추정값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역할로 수행하면 X의 비용이 들고 다른 역할로 수행하면 Y의 비용이 소요되는 역할별로 비용이 달라지는 관계형 비용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점점 더 구체적으로 이 값을 정교화할 수 있습니다. 고정 비용 적용 이외 시간 기준 비용 계산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이벤트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시간당 비용을 입력하여 이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내용은 사실상 초기 탐색을 위해 필요한 기본 분석에 대한 사용 방법이었습니다. 즉, 데이터를 처음 업로드하면 타임라인 도구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되는데 이들 데이터를 타임라인 분석 기능을 이용하여 필터 조건 변경 등을 통한 반복된 탐색으로 인사이트를 얻는 일련의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타임라인은 데모에서 보여드린 기능 이외에 어그리게이션, 다양한 차트 생성 등 추가적으로 매우 많은 기능을 제공하는데 타임라인에 좀 더 익숙하게 되면 이를 이용하여 보다 다양한 분석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비게이션 패널에서 병렬 비교 분석을 선택한 다음 최적화 적용 전과 업무 프로세스의 일부 변경 또는 RPA 적용 등의 최적화를 통한 전후 결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는 최적화 과정을 수행한 프로세스가 실제로 어떤 효과를 냈는지를 추적하고 트렌드를 분석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적화 이후 설정한 목표에 정확히 도달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상했던 결과를 실제로 얻고 있는지 등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아무런 최적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원래의 보험 청구 프로세스 데이터가 올 타임라인 데이터셋으로 기본 저장되어 있고, 이 데이터셋이 모든 분석에 사용되는 커런트로 설정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가지 변수를 조정하여 최소기간 10.5일, 최대기간 24.5일까지 처리가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이 기간의 데이터를 필터링한 다음 이를 최적화된 데이터셋으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여기 타임라인 데이터셋을 보면 방금 언급한 두 개의 데이터셋이 저장된 것을 볼 수 있죠. 병렬 비교 분석 결과를 보면 왼쪽에는 최적화된 지표, 우측에는 9년 전의 기준선에 해당하는 일련의 지표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프로세스에 어떤 최적화 단계를 거친 후 실제 운영에 들어갈 때 그 변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데모에서 보면 처리 시간은 눈에 띄게 감소했고 청구권 처리 비용 또한 많이 절감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정말 큰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전후 결과를 경영진에게 보고할 수도 있을 겁니다. 경영진은 이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방금 시도한 이 방식, 즉 그것이 자동화든 아니면 다른 접근이든 간에 이를 해당 조직에 더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이를 조직 전체로 확산해야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면 그 사실 또한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럴 경우 개선 노력을 다시 조정할 수도 있고 프로젝트를 완전히 포기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과가 보고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실제 실행 프로세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된 결과이기 때문에 높은 신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전체 타임라인 뷰로 돌아가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심층 분석 도구 몇 가지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그중 하나가 우측 상단에 위치한 필터링 도구의 쿼리 모듈입니다. 이 도구를 사용하면 복잡한 특정 프로세스에 대한 시나리오 기반의 질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본 시나리오에서는 보장 범위 확인을 거치지 않고 렌터카를 제공하였는데 이후 청구권이 거부된 경우가 발생하였지만 다행히 렌터카 반납이 이루어지건에 대한 쿼리 블록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쿼리 블록 하단의 애드 이벤트를 클릭하면 빈 이벤트 박스가 나타난 후 바로 박스에 입력할 이벤트 선택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보장 범위 이벤트를 선택한 후 애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렌터카 제공, 청구 거부, 렌터카 반납 이벤트를 본 시나리오의 쿼리 블럭에 추가하겠습니다. 쿼리 블록 내 이벤트 추가가 완료되면 각 이벤트의 조건을 설정합니다. 앞의 시나리오에서는 보장 범위 확인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렌터카 제공 이벤트는 한 번 이상 발생하고 청구 거부 이벤트가 발생했으며 렌터카 반납은 청구 거부 이벤트 발생 시점부터 4일이 경과한 후에 반납된 것으로 설정 후 찾기 버튼을 눌러서 쿼리 블록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를 쿼리합니다. 쿼리 결과 전체 청구권 중 보장 범위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렌터카를 제공하였고 이후 청구 거부가 발생하여 4일 이후에 렌터카가 반납된 경우가 44건이 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비용 증대의 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필요시 쿼리 블록에서 차원이나 속성 값을 추가하여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쿼리 블록은 다양한 시나리오에 기반하여 말로 설명하듯이 직관적으로 쿼리를 쉽게 생성할 수 있게 하는데 이러한 기능은 특히 리스크 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준수 관점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